안녕하십니까. 시사의 맛집 시사갑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 비만과 이 마음의 법칙, 마음의 전략, 이 흥미진진할 것을 보이는데 쭉 함께 보시겠습니다. 미국 그 뉴욕 타임스지는 며칠 전 이 날씬한 뉴욕 부자가 비만 치료제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어, 이 뉴욕에서 이 오젬픽 등 비만 치료제가 그 많이 사용되는 곳 예상 1호 이 비만율이 가장 낮은 이 부유층 거주 지역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뉴욕타임즈는 그 미국의 보험 분석 업체인 트릴리언트를 이용해서 지난해 뉴욕 맨하튼의 그 어퍼 이스트 사이드, 그러니까 맨하튼에서 위쪽 위의 동쪽 그 주민 2.3%가 오젬픽이랄지 또 위고비 등 이 비만 치료 주사제를 처방받았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. 사실 뭐 제가 뉴욕 생활을 하던 시절에 이 맨하튼 골목골목을 다니던 기억이 새로운데요. 이 뉴욕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위쪽의 동쪽에는 그 뉴욕 상류층의 거주지였고요. 지금도 여전히 부유층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. 2015년 이 통계를 인용해서 이 뉴욕 타임스는 이 지역 주민들이 평균 수명이 85세, 85세로서 뉴욕에서 가장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이제 북쪽 경계를 접한 그 흑인 거주지역, 이스트 할렘인데요. 이 동쪽 지역이 할렘. 사실은 그 할렘은 이 공기가 아주 싸늘하죠. 무섭다는 얘기죠. 이 지역의 평균 수명은 76세인데 이것보다 이제 잘 사는 지역이 9년 정도가 많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. 뉴욕 타임즈가 이제 기사 이 사진에서 이 오젬픽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. 이 비만율에서도 이 뉴욕 전체 비만율이 25.4%인데 반해서 어퍼시트 사이드 부유층 주민의 비만율은 9%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 뉴욕에서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이 가장 낮은 이 부유층 지역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.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? 뉴욕 타임즈는 이 같은 현상이 이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되는 결과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깝죠.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비만 치료제의 이 선풍적 인기로 인해서 이 품귀 현상이 빚어질 때 실제 비만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지만 뭐 부유층들은 쉽게 치료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뉴욕타임즈 이 기사에서 이 어퍼이스트 사이드 이 부유층 지역의 주민이 이 오젬픽 등 이 비만 치료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실었습니다. 이 두 번째로 이렇게 부유층에서 비만 치료제를 오히려 많이 쓰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두 번째를 보면요. 이 의료보험에 따른 비만 치료제 접근성에서 차이가 크다.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위한 이 공적 의료보험이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인데 이 메디케이드가 뉴욕에서 이 당뇨병 치료가 아닌 살을 빼기 위한 이 목적의 비만 치료제 사용에는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부유층들이 사용하는 그 일반 의료보험은 이 체중 감량, 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해도 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, 약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는 이 부유층이 사용하는 일반 의료보험에 비해서 쓸모가 대단히 약하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비만 치료와 관련해서 이 마음의 법칙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요. 그 인지 부조화는 그 자신의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 불편한 심리적 상태라고 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. 그런데 이 흡연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죠. 뭐 담배를 많이 피워도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많다.
뭐 담배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. 담배를 피우면 살도 잘 찌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. 일종의 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인데 바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또 흡연을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는 거. 그러니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.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다라는 것인데 이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래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이죠. 예, 이게 바로 이제 인지 부조화인데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은요. 이제 뉴욕의 부유층 비만 치료제 사용하는 계층이 적용을 해보면 이 부유층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비만을 치료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동 이게 한쪽이 있고요. 또 한쪽에는 비만 치료제가 비만을 치료하는 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이 있죠. 근데 이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지는 않죠. 이래서 이제 행동과 믿음 사이에 이 부조화, 인지 부조화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행동을 더 일관되게 열심히 이제 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. 비만 치료제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. 예.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행동 편향인데요. 이 행동 편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왜곡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. 이제 뉴욕 그 부유층 경우에 부유층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비만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행동을 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이제 더욱더욱 높이게 되죠.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 행동에 나서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행동 편향이라고 하겠고요.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선택 그 편향 이론이 있는데요. 이 선택 편향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이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거. 이걸 이제 선택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뉴욕에서 이 부유층은 비만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또 이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이제 덜 접하게 되게 되겠죠. 이런 데서 오는 이 함정은 없을까요? 아시는 것처럼 이 건강은 약이나 병원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운동이나 음식물 섭취, 또 규칙적 생활,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에 이제 가치를 두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 이러한 이제 비만 치료제 약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처방 어떤 법칙이 따르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이 망고의 법칙인데 이런 가치를 이제 우습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유층이 쓰는 약 위주의 처방의 그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또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든 아니든 우리가 유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한번 이제 보는 것입니다. 이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할 경우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.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한두 장 깨지면 뭐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거 깨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뭐 돌을 쉽게 던질 수 있겠죠.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망가진다는 것인데요. 이를 건강에 적용해 본다면 이 건강에 해로운 그 생활 습관 또 환경을 방치한다면 이게 빌미가 되어서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겠습니다. 마무리입니다. 이 비만 치료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 전략은 첫 번째로 이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 개선, 또 두 번째로 건강에 해로운 그 환경 요인 기피, 세 번째로는 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또 새롭게 인식을 해 보게 되는데요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이 다음 영상에서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잘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